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을 위해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준비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사반토 코코칭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당신은 깨닫지 못한 채 틸트하고 있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아, 그 영상 저도 봤습니다. 내용 좋죠? 네, 포커 좀 해보셨다면 틸트라는 말 뭐랄까 익숙하시죠? 그럼요. 흔히 쓰니까요. 보통은 그냥 열받아서 게임 망치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는 그 가면을 좀 벗겨보려고요. 틸트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분노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얼굴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스릴지 그런 실질적인 방법까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틸트하면 딱 그 장면 있잖아요. 거의 다 이긴 판인데 막판에 어이없게 지고 나서 머리에서 스팀 나는 거. 아, 네, 전형적인 모습이죠. 웃음. 그런 것만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지루할 때나 심지어 막 계속 이기고 있을 때도 틸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포커 플레이어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죠.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맞아요. 감정이 내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아마 당신에게도 꽤 유용할 겁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가장 흔한 틸트 상황부터 시작해 볼까요? 영상에서도 예시가 나왔는데 네, 승률 97%짜리 핸드 들고 있었는데 와, 이걸 진다고 믿을 수 없게 패배했을 때 그 격렬한 감정. 네. 생각만 해도 좀 열받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분노 틸트라고 부르는 거. 딱 그거죠. 네, 그게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틸트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요, 틸트의 본질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넓어요. 아, 그래요? 네, 단순히 화가 나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감정 상태가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해서 최적이 아닌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모든 상황, 이걸 틸트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요? 네, 그 감정이 분노든 아니면 두려움이든 좌절감이든 심지어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지루함일지라도요. 와, 지루함까지도요? 그럼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강화하는 악순환 있잖아요. 아, 네네. 피드백 루프 같은 거? 맞습니다.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감정이 생각을 왜곡시키고 예를 들면 난 절대 못 이겨 라거나 반대로 난 무조건 이겨 이렇게요. 네. 그럼 그 왜곡된 생각이 또 잘못된 플레이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부정적이거나 혹은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더 키우는 거예요. 아, 계속 도는 거군요. 네,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 성과나 자산을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틸트는요, 감정이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 추구 능력을 잠시 마비시키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비시키는 상태? 네, 분노든 지루함이든 심지어 승리의 기쁨에 너무 취해서든 그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틸트라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묘하고 되게 넓은 개념이네요. 있다니. 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몰랐던 틸트의 다른 얼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종류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영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유형 몇 가지를 딱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분노 기반 틸트예요. 이건 다들 아시는 거죠? 네, 가장 흔한 거. 근데 이게 꼭 노골적인 공격성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오히려 완전히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로봇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플레이하기도 하거든요. 의욕 상실 같은 건가요? 그렇죠. 소위 의욕 상실 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되게 차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속으로는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미 게임을 포기한 상태인 거죠. 이것도 분노가 게임을 망치는 방식 중 하나예요. 당신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으론 틸트일 수 있다. 네, 두 번째는 자기 비판 혹은 완벽주의 기반 틸트예요. 자기 비판이요? 네, 이건 실수를 절대 용납 못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기를 너무 심하게 책망하는 그런 성향에서 비롯돼요. 아, 완벽주의 성향 같은 거? 맞아요. 나는 완벽해야 해. 이 압박감이 오히려 판단을 왜곡시키는 거죠. 어떻게 왜곡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실수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걸 병적으로 피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갑자기 무리한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소극성이랑 공격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관성이 깨지는 거죠.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완벽주의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정말 의외일 수 있는데 지루함 기반 틸트입니다. 지루함이요? 포커하다가 지루해서 틸트가 온다고요? 맞습니다. 포커라는 게임이 사실 되게 길고 지루한 시간이 꽤 많잖아요. 네, 그쵸. 계속 카드만 버릴 때도 있고. 맞아요. 특히 오랫동안 계속 폴드만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마음속에서 뭔가 좀 액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시간 너무 아까운데 이런 조바심이 슬슬 들기 시작해요. 네네. 바로 이 짜증하고 조바심이 은근슬쩍 분노로 변질되면서 틸트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보다 홀순 넓은 범위의 핸드, 그러니까 뭐 사실 별로 좋지도 않은 패로도 무리하게 게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냥 뭐라도 하려고. 네. 결국엔 애써 지켜온 전략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고요. 와, 이건 진짜 공감되네요. 꼭 포커가 아니더라도 뭔가 되게 지루한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성급하게 일을 그르쳤던 경험. 당신도 혹시 없으신가요? 많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더 역설적인데 과신 또는 승리 기반 틸트. 아니 이건 너무 잘 나가서 문제라니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완전 아이러니죠. 연승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감이 막 붙잖아요. 이건 당연한 건데. 네, 기분 좋죠. 근데 일이 도를 넘어서 과신이 되는 경우가 문제예요. 와, 나는 지금 완전 신들렸어. 진리가 없어.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아, 무정 모드. 네. 그러면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고 루스 플레이, 뭐 상대방을 좀 얕보거나 분석이나 학습을 게을리하게 되죠. 어차피 내가 이길 텐데 뭐하러 공부해? 이렇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포커의 좀 더 큰 흐름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연승 뒤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구간, 즉 다운스윙이 찾아오거든요. 네, 항상 그렇죠. 그런데 과신 상태에 있으면 이 자연스러운 하락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작은 패배 하나에도 엄청나게 분노하거나 당황하면서 그냥 전형적인 분노 틸트로 확 빠져들기 쉬운 거죠. 아,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서. 맞아요. 승리에 대한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마지막 유형은 두려움 기반 틸트네요. 이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연승 중에 이 좋은 느낌 잃고 싶지 않아. 즉, 패배가 두려워서 극도로 몸을 사리는 경우예요. 네. 변동성을 피하려고 너무 안전한 플레이만 추구하는 거죠. 소위 니트, 그러니까 아주 좁은 한드 범위로만 플레이하는 스타일처럼 될 수 있어요. 아,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이제 하락세, 다운스윙 중에 더 잃을까 봐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예요.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원래 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경우에도 나타나기 쉽고요. 결국에는 이겨야 할 판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해서 기회를 날려버리게 만들죠. 와, 분노, 자기 비판, 지루함, 과신, 두려움. 진짜 별의별 감정이 다 틸트의 원인이 될 수 있네요. 네,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미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틸트가 찾아온다면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내가 지금 그 함정에 빠졌는지 대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인식이 진짜 모든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정확해요. 자기인식이 핵심입니다. 영상에서도 이걸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하고 그에 따른 결정 패턴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습관요? 네. 게임 중이나 게임 끝나고 나서 내가 오늘 주로 어떤 감정을 느꼈지? 분노였나? 좌절? 아니면 지루함이었나? 그리고 그 감정 상태에서 나는 보통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더라. 예를 들면 평소보다 콜을 더 많이 한다거나 혹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 일종의 감정일지 같은 걸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오, 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일지. 두 번째는요. 틸트를 유발하는 자신만의 방화쇠, 트리거를 식별하는 거예요. 트리거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특정 유형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어, 아니면 특정 상황, 뭐 연달아 배드빗을 당했을 때, 아니면 뭐 시끄러운 주변 환경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네네. 심지어 머릿속에 특정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 또 저 인간한테 지네. 바로 그 생각 자체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요. 아, 생각 자체도요? 그럼요. 이 트리거들을 미리 알아두면 틸트가 딱 시작되려는 그 순간
그걸 경고 신호로 감지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트리거를 안다는 게 진짜 중요하군요. 마치 지뢰밭에서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요. 미리 피하거나 조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더요? 네. 단순히 이 상황이 나를 화나게 해. 이걸 아는 건 넘어서 왜 대체 그 상황이 나를 그렇게까지 흔드는지 그 근본에 깔려있는 왜곡된 믿음이나 기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믿음. 네.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이죠. 예를 들어서 50대 50 승률의 상황.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해서 계속 졌다고 막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네. 그럼 그 밑바탕에는 아니, 난 적어도 절반은 이겨야 공평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쟤보다 잘하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어? 같은 좀 비현실적인 기대나 믿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나는 이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 그렇죠. 그 믿음이 과연 현실적인지 좀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포커는 단기적으로 엄청난 변동성이 존재하고 실력이랑 상관없이 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다. 이런 현실적인 관점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네. 포커에서는 어떤 결과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건 없거든요. 이렇게 현실하고 내 안의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간극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를 좀 누그러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나는 당연히 이겨야 한다. 이 생각이 어쩌면 가장 큰 틸트 유발 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유독 흔드는 특정한 생각이나 믿음 혹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특정 상황은 무엇인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틸트의 정체도 어느 정도 알았고 그걸 알아차리는 방법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제일 궁금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그냥 뭐 참아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막연한 조언 말고요.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전략들, 그게 필요할 텐데요. 네, 영상에서 아주 실용적인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요? 네, 틸트를 100%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아, 그쵸. 목표는 틸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파괴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끊어내는 데 둬야 한다는 거죠. 100% 제거가 아니라 최소화하고 끊어내기. 맞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름이 좀 재밌는데 벽 위에 파리 기법, Fly on the Wall Method입니다. 벽 위에 팔이요. 네, 말 그대로예요. 감정적인 상황에서 내 자아를 잠깐 분리시켜서 마치 벽에 붙은 파리처럼 제3자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관찰하는 연습이에요. 제3자의 관점. 네,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게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네? 왜 그럴까? 이런 식으로. 와,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 그게 감정이 막 격해진 순간에 실제로 가능할까요?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고 쉽지 않죠.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연습하면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습하죠? 술릴 필요는 없어. 다시 게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친구한테는 있어. 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묘사하듯이. 그렇죠. 이렇게 객관화하면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하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하고 나 자신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공간을 만든다. 좋은 표현이네요. 두 번째는 전략적인 휴식, strategic breaks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략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네. 틸트 패턴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때 미리 계획해둔 구체적인 휴식 루틴을 실행하는 겁니다. 루틴이요? 네. 만약 주로 분노나 두려움 때문에 틸트가 온다면 잠깐 자리를 떠서 짧게 산책하거나 심호흡 있죠. 예를 들면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는 박스 호흡. 아, 네네. 박스 호흡. 그런 걸 몇 번 하거나 아니면 좀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처럼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지루함이나 과신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오히려 약간의 각성이 필요하겠죠. 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 몇 개, 아니면 좀 신나는 음악을 듣거나 혹은 뭐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약간 몸을 움직여서 환기하는 게 좋습니다. 아, 유형별로 다른 휴식이군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타이머를 딱 설정해서 정해진 휴식 시간, 예를 들면 5분, 10분, 이 끝나면 즉시 게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바로 복귀. 네. 이게 그냥 하기 싫어.
하면서 피하는 무기한 휴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회피죠. 아, 네. 휴식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만트라 활용도 언급됐는데요. 네, 많더라. 솔직히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좀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나는 차분하다. 나는 집중한다. 뭐 이렇게 되뇌는 게 처음에 좀 어색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만트라의 핵심은 의식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잠재의식이요? 네, 연구 결과들도 그 효과를 뒷받침하고요. 우리가 특정 생각, 예를 들어 실수했을 때 아,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막 떠오르는 것처럼요. 네, 그럴 때 있죠. 긍정적인 만트라를 계속 반복하면 실수는 배움의 기회다 같은 건강한 생각이 어려운 순간에 더 쉽게 떠오르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 근육을 키우는 셈이죠. 정신적 근육, 비유 좋네요. 예를 들어 자기 비판이 좀 심하다면 나는 내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내 통제 밖이다. 이 경험에서 배우자 같은 만트라를 꾸준히 반복하는 거죠. 아,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법도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각화요? 네, 이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거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포커 플레이어의 모습,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군요. 네, 그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자세로 앉아있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게임 중에 어려운 결정에 직면했을 때 혹은 틀트의 기미가 보일 때 그 이상적인 나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라면? 네. 신기하게도 그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인 감정에서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목표, 즉 훌륭한 플레이어가 되는 것에 부합하는 올바른 결정 쪽으로 마음이 기울게 돼요. 와, 내 행동하고 진정한 가치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와, 정말 구체적이고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전략들이네요. 벽 위의 파리는 감정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큰 그림을 보는 느낌이고, 네. 만트라는 정신적인 습관을 만드는 운동 같고, 시각화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나침반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 아주 좋은 정리인데요. 딱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번트 포커 코칭의 자료를 통해서 이 틸트라는 녀석의 정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틸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얼굴을 가진 현상이고 이걸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 자신을 아는 것, 즉 자기인식이며 다행히도 우리가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리적 도구들이 있다는 거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야기들이 꼭 포커 테이블을 넘어서 감정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수많은 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훨씬 많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관리나 중요한 협상 상황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감정 관리 능력이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변할 수 있다. 네,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분명히 향상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기술이군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틸트라는 이 감정의 파도에 생각보다 훨씬 더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꾸준한 자기 성찰과 연습이 있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혼자 더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커 게임 같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가 잘 안 풀려서 막 좌절감을 느낄 때 혹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큰 성공에 너무 들떴을 때 네네. 그런 강한 감정들이 혹시 당신의 다음 판단이나 행동에 좀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티 틸트 전략들 있잖아요. 제3자 관찰하기, 계획된 휴식 갖기,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문장 되뇌기, 이상적인 내 모습 그려보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그런 평범한 삶의 순간들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꽤 흥미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명 그럴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담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